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요즘 참 날씨가 변덕스럽죠. 낮에 더웠다가 갑자기 흐려졌다. 저녁 밤엔 쌀쌀해졌다. 요즘에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게 날씨뿐일까요? 사람 마음과 또 주식만큼 변덕스러운 게 없을 겁니다. 이틀 연속 상승을 보여주는데 과연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힌트를 주려는 걸까요? 마감상황 보겠습니다. 3일째 상승하는 코스피 지수는 2090선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2090선 턱 밑까지 올라왔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약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 개인 투자자들 같이 힘을 좀 내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도 휴대전화 많이 열려 있습니다. 전화 여시고요. 문자 메시지로 013-3366-8200번으로 오늘 두 전문가와 같이 질문하고 싶으신 것 올려주시고 또 소통하고 싶으신 것 관전평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베스트 관전평 보내주신 분께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까지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면 더 좋겠죠. 자, 증권가의 최전방 오늘은 여의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너튜브와 함께 하신 분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많은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하윤님, 은둔하선님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MTNW 박정식 전문가와 김동석 전문가님 벌써 인사해 주셨어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고점을 논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정식 전문가님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속적으로 순환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좀 중요 포인트로 생각되는 자리가 좀 살짝 돌파가 나타나는 상황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한 대략 2076 정도, 대략 2080선이 저항 라인으로 이제 인식을 했었는데 그 자리를 좀 종가로 돌파가 나타나는 모습이고 일단 지금 글로벌 장세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일단 내일 장세도 또 이대로 또 돌파가 나오면서 상승력이 열리는 모습인데요. 자, 이 상태로 만약에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날 경우 2160선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력을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740선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인식을 했었는데 자, 이 자리도 지금 돌파를 살짝 한 포인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이 상태로 글로벌 시장과 함께 동반 상승력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면 813포인트 정도까지 또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 순환 장세가 강력한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 한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적인 포인트를 보면 외국인 매도력이 아직까지 소폭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현물을 좀 강력하게 매수도 해주지 않았고 또 파생 베팅력 쪽에서도 강력하게 포지션을 잡지 않았는데 장중에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지수 상승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장중에 선물 순매수 한 1000계약 정도는 잠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그러한 포지션을 취했거든요. 근데 지금 막판에는 싹 다 포지션을 좀 정리하면서 무포지션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형식이고 지금 기관만 조금 이제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기관도 지금 그렇게 강력한 방향성은 잡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구간부터는 이제 증시가 이제 살짝 이제 애매해지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글로벌 시장이 강력하게 빠지지 않는 한 우리 시장도 빠지지 않고 이 상태로 지금 순환 장세가 좀 지속될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맵을 보시면은 운수 장비 쪽에서 특히 이제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조선 섹터가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났죠. 근데 조선 섹터가 시초에는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났는데 막판에 조금 이제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조금 제일 강력한 상승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오늘 보시면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력이 좀 강력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조정력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단기 매도 관점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일정 부분 눌렸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섹터 다음으로 좀 오늘 강세를 보인 게 이제 금융 섹터죠.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 오늘 한 4% 정도 상승력이 나타났고, 자,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금융지주도 상승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행 관련 그리고 삼성화재, 보험 쪽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긍정적이다 보니까 증권주도 또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 섹터, 자동차 섹터, 증권 섹터 이렇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파생적으로 또 순환으로 나타나는 장세는 이따 이제 차근차근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한 박세웅 화이팅 의견 주고 계세요. 오늘 업종별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증시야말로 흐름, 그 관성이란 게 제대로 있는 것 같아요. 3일 동안 이렇게 흐르는 물같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악재가 없는 한 순환 상승장 조금 더 이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동섭 전문가님 말씀 귀 기울일 준비 완료! 많은 분들께서 귀를 기울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유동성의 힘이 좀 느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은 매수 주체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쉬워요. 외국인들이 좀 상하지 못한 건 아쉬웠는데. 네, 외국인이 추가로 매수를 못했고 오전에 잠깐 매수했다가 다시 나갔고요. 선물도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까지 매수했다가 다 매도로 바꿨고요. 또 기관도 움직임이 좀 이상했고요. 프로그램도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외국인은 470억 팔았죠. 마지막에 기관은 매수를 좀 전환했고요. 기타가 상당히 좀 있었는데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고요. 어쨌든 전체 수급이 좀 안 좋은 상태로 지수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어쨌든 유동성이 시장을 이끌어간 상황은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좀 우려되는 것은 분명히 상승장은 맞아요. 상승장은 맞는데 수급의 변화에서 약간의 의아한 모습이 나왔다는 것은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특히 미국장하고 우리나라장하고의 이격이 좀 벌어졌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가 쭉 상승을 했죠. 전일 양봉 후 오늘도 양봉. 똑같은 봉 크기가 나왔어요. 좀 확대해 드릴게요. 봉 크기가 똑같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5일선이 또 전환선이 100일선과 200일선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죠.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장을 한번 가보시면 미국장은 120일선은커녕 아직 5일선을 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지수와 미국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 지수는 이 정도에 있는 거고 미국 지수는 이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럼 갭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5, 6%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키높이를 맞추는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유동성이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악재를 딛고 문제 올라가는 시장의 모습은 100% 맞는데 이격을 이렇게 벌리면서 우리 혼자서 치고 갈 수 있는 정도의 경제 상황인가? 오늘은 사실은 앞에서 그 박정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타르에서 LNG선 100척 23조 6천억인가요? 이거를 수주했다고 그러죠. 또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양을 또 수주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선주나 조선기자재가 올라갔고 거기에 은행주가 시장을 이끌어준 정도였거든요. 근데 기존의 주식들,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렸던 종목들은 전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상승은 조금 애매모호한 상승이었다. 분명히 추세는 맞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굉장히 많이 하는 하루였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추세는 상승으로 보지만 분명히 이격을 조정해주는 그 순간은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고 있었고요. 특히 옵션하고 쿼드러블 만기가 다음 주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이 포지션에 굉장한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포지션상으로는 지금 굉장히 슈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여전히 이끌었어요. 대추세가 상승이라는 건 맞지만 애매모호한 부분이 네. 짚어진 게 좀 찝찝한 부분이 수급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두고 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또 미국의 소요 사태로 비상 또 여러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저희 시청자 질문 한 가지만 짚어보고 갈게요. 김동섭 전문가님, 달러 환율이 드디어 1,220원대로 내려왔는데 외인들의 비차익 매수로 생각처럼 유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의견 부탁드려요, 0412님. 원달러가 1223원이 무너지게 되면 일단 추세가 무너져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 위험자산의 기회가 크죠. 위험자산의 기회가 크다는 얘기는 결국 외국인이 좀 들어오거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콘텐코가 잘 만들어지질 않고 있어요. 콘텐코가 계속 백워데이션, 그러니까 콘텐코가 안 되고 베이시스가 백워데이션으로 계속 가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원달러가 1223원이 깨진 건지 안 깨진 건지는 하루 이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무너지지 않으면 지난번 추세선 상태에서 올라와요. 제가 차트를 하나 띄워놨는데요. 이게 61선 부분인데 네네. 일봉상으로 이렇게 선을 쭉 끄시면 추세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세선까지 깨지는 게 2, 3일 안에 확인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그러면은 주가가 여기서 잠시 흔들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원달러 1223원을 살짝 이탈했다 올라오는 모습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더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이 깨지게 되면은 1,200원까지는 열고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달러 환율에 대한 뷰였습니다. 유동성의 힘이 여전히 느껴지는 시장이었지만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은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라운드 1으로 들어갈게요. 투자의 깊이가 다르다. 오늘도 클래스를 위한 토론 시작해 볼까요? 이것이 클래스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라운드 1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박정식 전문가가 어떤 주제를 선정해 왔을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시죠. 이것입니다. 힘 빠진 세계 경제에도 이 코로나 사태로 계속 빨간불이 켜지는 실물 경제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2160포인트까지 뛰나? 왜 2160인가요? 네, 오늘 네. 2080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네. 자, 이 상태로 2080 밑으로 강하게 꺾이지 않는 이상 다음 저항 라인은 2160이다. 다음 저항 라인이 네. 2160이다. 지금 2080을 종가상 회복이 됐기 때문에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도 이제 상당히 지금 애매한 구간인데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일정 부분 좀 조정을 기다린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 2180선 정도에서는 일정 부분 조정을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조정 없이 올라가고 오늘 수급도 조정을 줄 만한 수급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상승 포지션도 잡히지 않았지만 조정을 줄 만한 수급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급을 언급드릴 때 어떤 식으로 언급을 드렸냐면 네. 현재 이 유동성 장세가 지금 발발하고 나서부터 예전과 다르게 수급이 좀 변하고 있다. 자,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우리 지수가 이제 강력하게 빠질 때 어떤 수급이 나타나냐면 외국인 현물 매도력과 선물 매도력과 풋옵션 베팅력이 같이 강하게 나와요. 그때는 조금 강하게 빠지는데 그렇지 않고 현물을 강하게 매도를 하고 선물 매수만 들어와도 빠지지 않고요. 예. 또 선물 매수 안 들어오고 선물 매수는 이제 강력하게 매도력만 나타나지 않고 오늘과 같이 약간 중립 포지션으로 잡혀 있는데 현물을 강력하게 매수를 해도 또 안 빠져요. 그렇게만 되더라도 네, 버틴다. 그렇죠.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발발된 이후에 꺾이기만 하면 또 개인의 매수세도 또 강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마디로 뭐예요? 강력하게 시장의 하방을 이끄는 주체가 현재 없기 때문에 그냥 시장이 그냥 슬금슬금 계속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개인도 계속 매수를 해주고 또 시장이 일정 부분 리스크가 나오면 또 기관도 한번 또 들어와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전혀 밀리지 않고 오늘도 저항 라인이었어서 제가 오늘 외국인의 매도력과 그리고 선물 매도 베팅력 그리고 풋옵션 베팅력이 장초에 강하게 들어오는지를 먼저 체크를 했어요. 근데 예.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일단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셔라라고 아침부터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저도 상당히 이제 불안한 저항 라인이긴 했지만
수급상에서 특히 이 유동성 장세가 형성되고 나서 강력하게 매도 베팅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장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강력한 매도 베팅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라고 했는데 진짜 시장이 슬금슬금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글로벌 시장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닥스 같은 경우에도 한 3%대 상승력이 현재 나타나고 있잖아요. 독일 증시도. 그렇게 된다면 이제 미 증시도 일정 부분 빨간불을 켜고 오늘도 상승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일 시장도 또 우리 시장이 일정 부분 또 시초의 긍정적인 흐름을 또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언급드렸지만 지난주 이 홍콩 보안권 문제로 리스크가 나타나지 않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만약에 상승 장세가 나타난다면 좀 더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6월 둘째 주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거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금요일에 되게 중요했잖아요. 네네. 금요일에 그 주말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혹시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 월요일에 상승한다면 이게 6월 둘째 주까지 갈 수 그쵸, 있다. 그쵸. 아직도 유효한 거세요? 그렇죠. 진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미 이제 뭐 강력한 경제 지표, 악재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회복했다고 시장에서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이번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200만 건 정도 터질 텐데 그것도 분명히 이제 반응을 안 할 테고요. 또 실업률도 거의 20% 가까이 나올 텐데 미국 실업률. 근데 그것도 또 반응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미 다 예상을 했다고 치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가는 수순으로 이게 이어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매크로 클래스 힘 빠진 세계 경제에도 코스피 다음 저항선인 2160까지 갈 수 있나라는 주제로 짚어봅니다. 김동석 전문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적으로는 2160을 넘어서 2200까지도 보이는 건 맞고요. 물론 그 이유도 그때 가서 봐야 돼요. 근데 항상 제가 그 회원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확인하면서 간다. 그러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그 위에 저항대가 간다. 있고 예. 또 그 밑에 지지대가 있고 또 한 칸 올라가면 저항대 높아지고 지지대가 낮아지는 것처럼 확인하는 매매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제시했던 1차 목표치는 2090 정도를 제시했었는데 지금 2087이 됐거든요. 여기서 다시 더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는 확인을 해야 돼요. 변곡일이 내일과 모레 사이에 들어오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시장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제 미중 갈등이 시장에서 상당히 있잖아요. 근데 그 갈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근데 미치질 않는데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미중 갈등을 하면서 가장 화두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차 무역협상 때 중국이 미국에게 약속했던 미국산 농산물을 사주는 건데 이거를 안 네. 사겠다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네.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미국과의 갈등을 더 크게 할 수 있고 이 갈등에 시작된 것은 홍콩 보안법이 시작되는데 이 보안법도 역시도 그대로 진행형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미국은 중국을 제재를 가할 거고 그러면 중국은 결국 국채도도 건드릴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장에 악재가 많은 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시장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 오르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건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네네.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경제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악재는 악재대로 내비두고 네. 일단 시장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 원칙인 것 같다. 그게 첫 네네.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그 두 번 재선을 네네. 진행을 해야 돼요. 시간적으로 지금 너무나 쫓기는 상황이에요. 지금 6월이잖아요. 6월에 지금 중국과의 무역 분쟁, 홍콩 보안법 가지고 끌고 가게 되면 하반기의 선거는 거의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분명히 제재를 가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더 건드려서 얻을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 시장이 네.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는 것이 맞다. 또 코로나도 역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시장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동 제한을 풀고 봉쇄령을 해제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경제의 정상화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거기에 키포인트가 가 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결국 악재를 외면하는 시장일 수밖에 네.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봐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재들이 분명 있는데 마치 외면하듯 시장은 경제 정상화를 원하듯 악재에 둔감하며 시장이 원하는 것은 마치 경제 정상화인 듯. 자, 이런 식으로 사다리같이 오릅니다. 자, 그래서 악재 하나 살펴볼게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미 증시가 하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은 알지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은 참 아슬아슬하잖아요. 네. 돌발 질문 드릴게요. 네. 미국은 초강수를 두겠다라고 계속 엄포를 내놓고 있는데 중국의 달러 경제 시스템 사용을 금지하는 핵옵션도 고심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또 어떻게 악재로 작용할까? 아니면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일단은 결제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란과 북한같이 이제 막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고려하고 있다라고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현실화될까? 근데 물론 그게 현실화된다면 제가 원하는 조정력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국면에 과연 그게 빠르게 현실화될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홍콩 특별지도 이제 박탈을 하겠다고 언급은 하고 있고 고려는 하고 있는데 언제 박탈을 할지도 지금 현재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고 네.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리스크는 상존하고 이 리스크가 만약에 현실화되면 일정 부분 증시는 조정을 받을 것인데 이게 어느 시점인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악재에 계속 당분간 이렇게 둔감한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김동석 전문가님 돌발 질문이요. 우리가 계속 유동성의 힘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조정 장세는 한동안 오지 않는다? 아닐까요? 지금 수급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네네. 왜냐하면 조정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조정은 좀 빠져주는 조정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조정은 그런 조정이 아니라 이격 조정 정도. 그 그러니까 정도로 올 수 있다. 상승 추세 유지 국면 중에서 일정한 이격을 서로 조정해 주는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계가 발맞춰서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혼자 독주하고 있어요. 120에서 200을 돌파해서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더 세거든요. 그럼 결국 나중에 과거 장세를 보면 미국이 빨리 따라오는 사이에 우리가 멈춰있든 우리가 잠깐 내리고 미국이 올라오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맞춰갔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아니면 가격인 이격 조정은 좀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매수의 기회로 접근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160 넘어갈 것으로 보임. 바른생활님 그렇게 보세요. 자, 여러분의 의견들도 참 궁금하네요. 자, 이것이 클래스다 라운드 1. 오늘 이 토론 주제로 많이들 귀를 기울이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씩 들을게요. 박정식 전문가. 네, 일단은 시장의 리스크 요인들은 상당히 많이 존재하지만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시장 자체의 수급은 좋지는 않지만 종목들 수급으로 보면은 또 긍정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순환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순환 수급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력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부터 우리가 천천히 취해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조정이 그 조정 장세라는 게 이게 어디까지 빠질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김동석 전문가님께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가는 그 조정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까? 이격 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네. 결국은 그 매수의 기회를 주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 조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 옛날에 어떤 분들은 뭐 아름다운 조정 얘기를 하는데 아름다운 조정은 없습니다. 네, 그런 건 없고요. 다만 뭐냐면 과하게 올라온 장은 한 번쯤 그 거품을 살짝 꺼주면서 저점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정이라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이 똑같은 높이로 가주는 게 가장 현실화돼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너무 앞서가는 우리나라 장이 그만큼의 재료가 있느냐라고 한번 판단해 본다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G1이나 G2, G2는 일단 시장 경제에서 약간 다른 방향이고요. G1과의 이격은 충분히 맞춰가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러한 이격
있다, 조정이 있다면 매수의 기회로 접근하고 아, 예. 또 이것은 결국 강력한 시장의 힘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조금 이제 의견이 다른 게 뭐냐면요. 네네. 지금 다우는 계속적으로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는 고점이 2018년 1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빠진 폭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다우가 역으로 61.8% 구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현재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총 빠진 폭의 지금 50% 구간을 이제 막 넘긴 상황이라서 지금 다우랑 똑같이 키높이로 만약에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한 2160선 정도까지 올라와야 다우랑 똑같은 포지션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네네. 이게 총폭으로 보았을 때는 이게 맞는 흐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조정을 받게 된다면 그건 이제 매수의 기회라는 건 저는 같은 의견이긴 아, 그거는 합니다. 같은 네. 의견이에요? 예. 네. 여러분,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귀를 기울여 주시는 만큼 또 오늘의 토론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라운드 1이었는데요. 매크로 클래스에서 오늘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저녁밤 시간에 여의도 클래스 증권가의 최전방에서 펼쳐지는 토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질문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너튜브로의 의견들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휴대폰을 여시고요. 013-3366-8200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통해 주셔도 좋고요. 앞서 원달러 환율 가지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또 앱클론 좀 리뷰해 주세요라는 의견 저희 잘 받았어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이어가서 해드릴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면 너무 좋겠죠. 베스트 관전병 오늘도 선정해서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함께 해드릴게요. 자, 라운드 2 트렌드 클래스로 들어가 볼게요. 박정식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순환 장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박정식 전문가가 은행, 보험, 증권 그리고 조선까지 해서 조선금융이 올랐는데 그 바통을 이어받을 섹터는 무엇이 되겠느냐. 그 결론을 안다면 너무나 좋겠죠. 네, 반등 장세에서 더딘 회복세를 보였던 종목들도 이제 순환 장세로 오르고 있어요. 네. 일단은 지금 순환 장세가 어떤 식으로 이어지고 있냐면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관련주들이 좀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났죠. 그로 인해서 뭐 전자결제라든지 데이터 관련주들이 상승력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이제 상승력이 이제 대형주로 놓고 보자면 강하게 나타난 게 네이버랑 카카오죠.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가 지금 이제 상승력이 강하게 이어졌고 요 뒤를 따라 들어간 게 이제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력이 바로 이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그 다음에 바로 그 조선주들, 그 다음에 금융, 네. 건설도 올랐고. 그러니까 건설도 나타났고요. 네. 금융 중에서도 이제 은행 관련주들하고 증권 관련주들 이제 이런 것들이 보험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상승력이 계속적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자동차이기는 합니다. 이제 기아차가 상승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지난주부터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이 좀 강력하게 붙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오늘 보니까 디스플레이 쪽도 좀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섹터가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벌써 이틀 연속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력이 좀 강하게 네네.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대형 유통주들이
상대적으로 못 갔어요. 네. 근데 이 대형 유통주들을 보면은 외국인 순매수력이 지금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는데도 신세계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자, GS 리테일 이런 것도 좀 좋게 보세요? 이미 좀 상승력이 나왔고 네네네. GS 리테일 같은 저희 경우에는 곽영훈 전문가가 GS 리테일 얘기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대형 유통주라고 하시길래. 네, GS 네.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상승력이 많이 나타난 데다가 전 상대적으로 조금 재무 구조 대비 좀 저평가된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GS 리테일은 이미 좀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어요. 예. 근데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예. 일단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상태가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롯데 쇼핑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외국인 순매수력이 강력하게 들어왔고, 이제 현대백화점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제서야 이제 계속적으로 매도력이 나오다가. 그래서 일단은 현재 자동차가, 그러니까 조선주 그리고 금융주 다음으로 자동차가 상승력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게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섹터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일정 부분 이제 이어지게 된다면 대형 유통 섹터도 일정 부분 따라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섹터가 이제 순환 상승력이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비대면이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각광을 받았고요. 뭐 배터리 관련해서 2차 전지도 올랐고, 제약바이오주도 올랐고, 오늘 이제 금융조선까지 또 건설까지 올랐는데 그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을 거 참 너무나 궁금하죠. 근데 박정식 전문가의 힌트는 자동차 쪽 디스플레이 대형 유통주였습니다. 저희 문자 메시지로요. 김동숙 전문가님 의견을 듣기 앞서 1592님, 순환매가 너무 빨라서 정신이 없습니다. 자, 네. 지금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길래 자, 어떻게 의견 가지고 계세요? 사실 이제 표현을 하면 순환인 거고요. 오늘 아까 말씀하신 카타르에서 LNG에서 100척 수주 양해각서 이거 하면서 23조 6천억. 다시 한번 뭐 조선주 기회가 오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이 종목은 제가 벌써 미리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하이라이트 쳤는데요. 대우조선은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잖아요. 근처까지였어요. 이게 하이라이트 쳤는데 이게 보통은요. 뉴스에 팔으라고 하는데 오늘 뉴스에 파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네네. 앞으로도 뭐 그 이슈는 계속 나오겠지만 단기적 상승이 굉장히 강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은행주가 오늘 살짝 끼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보니까 그 밑으로는 아까 이제 박정식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동차주들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시장의 전체로 볼 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순환매는 순환매인데 이 시장을 이끌어갔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종목들이 순환하는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뉴딜 관련주들이 올라갔고 그 뉴딜 관련주가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다른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도는 거예요. 잠깐 멈출 때.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큰 흐름은 뉴딜이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안에서 잠깐 뉴딜이 멈추는 사이에 이제 대형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순환하는 네네. 것 같다. 그래서 현재 뉴딜 관련주 아시겠지만 5년간 정부에서 76조를 퍼붓는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 느낌상으로는 정책 관련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에 정책 관련 얘기만 나오면 그 관련주는 상한가 가버리거든요. 한국판 뉴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주류가 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주류가 매일 가지 않아요. 항상 파동을 타기 때문에 멈출 때 순환매 종목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요 근래 한 2달 사이에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국판 뉴딜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주도주들이 이제 순환할 때 그 종목을 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뉴딜 관련주, 한국판 뉴딜 관련주가 향후 뭐 우리나라 중하반기까지는 시장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빨라도 너무 빠른 순환매에서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업종을 찾는 건 지금의 가장 핵심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입맛에 맞게 또 다양하게 수렴을 해주시면 되는데 돌발 질문 드릴게요. 증권가에서는요, 여러분 금융, 여행, 항공 이쪽에 좀 주목을 하더라고요. 동의하시나요? 일단 좀 수급은 좀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한항공을 한번 간단하게 좀 보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조금 기관의 수급력이 좀 누적으로 조금 원래는 강력하게 지금 매도력만 보이다가 5월 18일 이후부터 대략 5월 19일부터 좀 매수력이 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상승력을 만들어낼 것 같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지 않고 지금 현재 보시면 그리고 현재 이 항공 섹터가 뭐 살아날 기미는 보이지만 과거와 같이 강력하게 살아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가격적 기술적인 측면으로는 좀 접근해 볼 만은 하지만 우리가 좀 조심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이 높고 매수세가 강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에서 지수의 고점을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섹터별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돌발 질문 김동석 전문가님한테도 드리겠습니다. 저가 메리트의 제조업이냐 아니면 트렌드 섹터의 정책주냐. 근데 앞서서 또 한국판 뉴딜 정책주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뒤에를 조금 더 우리가 무게를 실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저가 메리트 제조업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봐요.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봤는데 상승률이나 시장을 이끌어가는 상황에서는 약간 뒤처지는 상황이 맞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아까도 앞에서 박준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융, 항공, 뭐 이 여행 관련주들 진짜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그거 보면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도 시장은 뭐냐면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결국 경제 재개가 어느 정도 궤도 올라가면 제조업들이 상당히 오르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아마도 저점에서의 움직임, 그 다음에 오히려 트렌드 섹터 정책주가 시장의 방향성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클래스다 라운드 2 함께했습니다. 섹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 궁금하네요. 마지막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박정식 전문가. 네, 시장 불안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순환 장세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환 종목들, 그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을 노린다면 혹여라도 시장 리스크가 오더라도 우리가 분할 조건으로 또 시장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덜 부각받은 저평가 순환 섹터를 노리시면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자동차 디스플레이 대형 유통주 가운데 오늘 얘기할 추천주가 관련이 있는 게 관련이 있나요? 네, 언급도 네. 했었습니다. 예, 궁금합니다. 네, 김동석 전문가 어떻게 한마디 주시겠어요? 요즘은 속담이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증시 속담 중에 기다리는 조정 오지 않는다. 그때는 조정 안 오죠. 또 시장은 가는 종목은 더 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는 종목은 더 가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저희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기 전에 시청자 의견들 잠시 짚고 가겠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보려고 알람 해놨다 하시는 분 있으시네요. 챙겨보는 방송인데 어떤 전문가님 오시는지 늘 궁금합니다. 네, 순환매가 너무 빨라서 정신이 없죠.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직장인이라 장중의 상황을 클래스 전문가들에게 하루 정리하는 거 잘 보고 있다라고 의견 주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는데 베스트 관점평 보내주신 분 저희가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2 트렌드 클래스에서 전문가들의 섹터 이야기도 불꽃 튀는 썰전이 펼쳐졌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실게요. 자, 라운드 3 저희 본격적인 종목 오늘 새로운 거 보기 전에 점검할 거 점검하고 갈게요. 네, 한국판 뉴딜. 여러분은 아까도 김동석 전문가의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또 박정식 전문가의 이 종목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건홀딩스. 저희 AS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자, 이건홀딩스. 네, 애정 많이 가는 종목이죠.
그렇죠. 이제 뉴딜을 들고 오셨을 때 제가 이제 네네. 언급을 덜 올라간 종목이라고 아직 부각받지 않은 종목이라고 언급을 드렸고 상당히 저평가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도 하지만 이제 덩치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히 접근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일단 상당히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잘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제 언급 드렸을 때가 2,200원대인데 3,000원대까지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네. 2,750원을 달성을 하고 일단 있는데 목표가는 도달했어요. 네. 수급도 뭐 그닥 눈에 띄는 수급은 없어요. 그죠? 투자 주체 수급을 보면. 그래서 거의 뭐 이제 개별 수급으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드릴 만한 건 무엇이냐? 1,500억짜리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621억이라는 점.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언급드렸을 때는 500억대였죠. 상당히 저평가된 창호 회사다. 근데 창호인데 태양광 쪽을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태양광을 제품이 있다 보니까 이 뉴딜 쪽하고도 일정 부분 엮여서 움직인다. 그래서 정부가 뉴딜을 언급할 때마다 같이 좀 부각받아서 움직였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가치 투자 형식으로 좀 길게 바라봐도 우리가 2,200원 정도 주가 위치에서는 2배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도 시장이 밀리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세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장이 밀리면 일정 부분 눌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흐름을 좀 같이 보시면서 네. 시장 흐름이 눌리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좀 홀딩을 해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 시장이 혹여라도 일정 부분 눌리게 된다면 잠깐 매도하셨다가 밑에서 재공략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윤 님이 이건홀딩스 감사드린다고 박정희 전문가님께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네, 오늘 문자 메시지 가운데 9718님 오늘 앱클론에 대한 AS를 꼭 해주세요라는 의견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또 티즈드림님, A플러스님 많은 분들께서 앱클론에 대한 궁금증을 주시네요. 저희 유망주 클래스에서 다뤘던 이 앱클론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오늘 장중 한때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많이들 또 궁금하시고 상한가까지 갈 뻔한 오늘 16% 종가는 그렇지만요. 예. 살짝 밀렸다가 올라온 거예요. 올려왔는데 저는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있어서 올라올 때마다 줄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승이 많이 가도 못 팔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다 가져가서 꼭자리에 팔고 싶지만 그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현재 상태의 모습을 보시면 지난번 이 고점이었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거든요. 56,600원이요. 그러니까 요거만 무너지지 않으면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 좀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30% 났으면 사실은 적절히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괜찮죠.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다 보면 올라간 종목은 또 바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줄여가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것도 대응 전략이 아주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도달했고요. 셀트리온 어제 얘기한 거에 대한 종목 궁금증 주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하루 지났어요. 조금만 더 일주일 지나고 저희가 또 AS 꼼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앱클론 또 수익 같이 나누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든 저희 열려 있으니까 종목 이야기는 늘 함께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새로운 종목 볼게요. 자,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을 시간입니다. 오늘 라운드 3 유망주 클래스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앞서 힌트가 나왔어요. 네. 디스플레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LG 디스플레이를 오늘 유망주 클래스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심상치 않아요? 네, 오늘 좀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들고 나온 케이스인데요. 저는 원래 좀 재무 구조가 많이 안 좋으면 잘 안 건드리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제가 좀 제약 바이오 섹터도 상당히 좀 덜 접근하는 편인데 LG 디스플레이는 이미 이 재무 구조 상태가 시장에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되었고 일정 부분 이제 바닥을 충분히 형성을 했고 그로 인해서 수급만 좀 일정 부분 개선해주면은 기술적 반등력이 일정 부분 포지션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또 최근에 또 순환 상승력이 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LG 디스플레이가 현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는 한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력이
이틀 연속 진행이 돼서 이틀 연속 지금 양봉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번에 저점은 8,850원 정도를 찍었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다른 웬만한 대형주들은 바닥 대비 한 50% 정도 이상 상승력이 다 나타났는데 이 LG 디스플레이는 겨우 한 20% 정도밖에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은 국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 4% 정도 상승력을 만들어냈고 오늘도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가 요 1,800원 정도 부근에 네. 일정 부분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네, 1,800원 부분. 12,7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한 1,4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수급상 웬만하면 손절은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긍정적인 호재 요인들 몇 가지는요. LG전자가 올레드 TV를 대형 TV를 일본 시장에 좀 진출을 했는데 55형이 대략 한 순위로 한 5위에 등극을 했고요. 그다음에 65형이 9위에 등극을 해서 일본 시장 개척 기대감이 살짝 불고 있고 어차피 패널이 LG 디스플레이 건으로 나가니까요.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아이폰 12에 6.1인치 디스플레이 패널을 또 납품을 하게 되고 중국 광저우에 이 OLED 패널 생산 라인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이 1, 2분기 안에 이제 생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적자 폭이 2분기부터는 조금씩 이제 감소 추세로 들어가서 만약에 상황이 괜찮아진다면 한 4분기 정도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도 살짝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금부터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요. 아까 1,800원에 접근을 해서 12,700원인가요? 제가 일단 적어놓기는 14,000원 정도 적어놨는데 시장이 또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니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1차적으로 12,700원. 2차적으로는 14,000원. 네. 오늘의 수급 핫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 LG 디스플레이 어떻게 보세요, 김동석 전문가님은요? 수급 굉장히 좋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걱정이 되는 것은 그 일본 수출에 있어서 WTO 제소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향후 약간 불투명성이 생긴 건 사실이고요. 기술적으로는 월봉인데요. 월봉 차트로 보시면 바닥은 일단 찍었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가격은 12,300원이에요. 그러니까 12,300원이 돌파가 되면 16,400원까지는 일단 목표치 두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네. 근데 12,3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는데 그게 9,38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단선 9,380원, 상단선 12,300원 돌파 이거 확인하고 시장 접근하시면 대응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망주 클래스 오늘의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여러분들 흐름 잘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왜 8시 때가 그 메인도 종합뉴스를 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분들께서 그거 보시다가 지금쯤 막 넘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마칠 시간이잖아요. 여의도 클래스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아쉬움을 많이 느낄 것 같아서 내일의 포트폴리오 불기둥이 솟아오르길 바라며 내일 준비하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박정식 전문가님이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네. 일단 시장의 현재 수급 상태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시장 애매한 수급 동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순환 장세가 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떠한 섹터에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또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알짜배기 내용 듣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가장 먼저 나오는 링크를 클릭해 들어오시면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 박정식 전문가의 사진을 꾹 클릭해서 들어오면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저희 선물을 받을 베스트 관전평 저희 방송 끝나고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박정식 전문가님과 김동석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쉬운 마음은 내일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